그래서 만기가 한 달이다 이러면 먼슬리, 만기가 뭐 일주일이다 위클리, 만기가 하루짜리다 이러면 데일리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옵션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분배금의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대부분의 월배당 ETF들 중에서 커버드콜 ETF는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일단 중요한 건 가격 변동이 가장 큽니다.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콜이 우리 1세대 커버드콜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상하게도 나스닥백보다는 수익률이 계속 좋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무려 환율도 또 마이너스 1.15%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5년 2월 6일 기준 조금 늦었습니다. 월배당 ETF 현재 살펴보니까 103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커버드콜 월배당 ETF 관심이 뜨거워서요. 이번 시간은 커버드콜 ETF 36개 종목 각각 기초자산별로 한번 순위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순서는 뭐 분배율과 분배율 순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토탈 리턴 수익률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토탈 리턴 수익률은 분배율과 수익률을 단순히 합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직전 수익률들도 표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혹은 내가 운영하고자 있는 그 종목들의 수익률은 또 몇 %인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타내져 있는 모든 수익률들은 토탈 리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연간 분배율과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이 합산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종목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제가 흔히 말하는 일단 잘 모르면 석자. 그래서 커버드콜 ETF 모든 종목을요, 한번 기초자산별로 동일 비중으로 한번 매수했었을 때를 가정해서 각각의 그 수익률과 분배율, 그리고 토탈 리턴 수익률도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가 월배당 ETF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월배당 ETF에 대한 유형은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중심, 배당 성장 중심, 그리고 고배당과 초고배당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가장 가운데는 일단 한국형 슈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뭐 배당 수익률은 3에서 4% 정도, 1년 추이로 보니까 한 3.4 정도 되더라고요. 자,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 예금 금리 정도 수준이고,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기를 한번 기다려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 처음에 구성하실 때는 일단 슈드를 가운데다 두시고요. 슈드보다 조금 더 많은 배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고배당과 초고배당 쪽으로 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슈드를 기반으로 좀 뭐 성장 중심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S&P 500 혹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장 중심입니다. 보통 연 배당 수익률이 1, 2%인데 사실 월배당 ETF 중에서는 성장 중심 ETF는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월배당 주는 종목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S&P 500 혹은 나스닥 혹은 특정 섹터들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들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뭐 연배당 수익률 1, 2% 월로 전환해서 받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매도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래량이 조금 활발한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 중에서는 성장 중심의 ETF들은 모두 다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인기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고배당과 초고배당인데 보통 고배당이다라고 한다면 5%에서 6% 사이 정도 커버드콜 없어도 충분히 지급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초고배당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커버드콜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커버드콜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분들은 계속 다 커버드콜로 100% 운용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콜도 적절히 잘 활용해서 내가 목표 분배율을 만드는데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뭐 적게는 6%, 많게는 한 20% 정도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는 추입니다. 다만 분배금이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좋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목표 분배율 수준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 전후 운용 전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뭐 절세 계좌 안에서 대부분 아마 이런 배당 상품들을 활용을 하실 텐데요. 자, 은퇴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장 중심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성장 또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그래서 슈드를 기반으로 두신 다음에 S&P 500, 나스닥 또는 추종하는 이러한 ETF 상품을 가지고 장기 운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배금을 지급받는 금액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적립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들을 활용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배당 성장 중심을 가지고 이제 고배당이나 혹은 초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많이 지급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유 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보유 주수 대비 분배금 수준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퇴 이후에는 돈을 빼야 됩니다. 인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출의 개념은 사실 기본 개념은 자가배당입니다. 자가배당의 개념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만약에 직접 매도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배당 인출 전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 인출 전략은 목표 분배율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인출하고 그 자금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생활이 조금 힘들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자가배당도 같이 혼합해서 인출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출할 때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ETF는요. 자동 매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매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ETF가 아닌 일반적인 펀드 형태의 경우는 사실 자동 매도를 걸어버리게 되면 인출할 때 알아서 인출 순서에 의해서 종목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출 전략을 세우실 때는 내가 ETF로 직접 가서 매도할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그냥 편안하게 인출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분배금을 어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 많이 주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설정해서 지급받는 현금 흐름, 즉 분배금 가지고 내가 인출을 할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립하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인출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얼마를 빼야 되지, 그리고 세금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인출할 것인지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는 일정 부분은 반드시 안전자산을 좀 편입을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투자 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이 오더라도 견디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내가 자금에 대한 인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공격적으로 운용했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은 조금 보수적인 운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는 자산군을 선택하는데 이 표에는 지금 현금성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중은 안전한 현금성 자산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 주식과 채권, 자산 배분, 리츠 이렇게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초자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내 주식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국내 주식을 넣으시면 되고요. 국내 주식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빼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채권도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있습니다. 채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뺐다가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채권은 그래도 분산 차원에서 좀 넣어야겠다. 근데 국내 채권이 좋은지 미국 채권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섞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배분형은 이미 자산이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들, 그리고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되는 이러한 종목들이다라는 점들을 참고적으로 보면서 기초자산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초자산이 선택이 되면 세부적으로 종목이 현재 103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시고요. 투자 비중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일시금으로 매수할지 아니면 분할 매수할지 이런 부분들 결정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귀찮더라도 분할 매수하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 커버드콜 월배당 ETF, 우리가 현재 분석하고 있는 이 ETF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초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자산배분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인컴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형에는 당연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고요. 상장 종목 수는 29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분배율 수준은 1.5에서 0.6%로 다양하고요. 목표 분배율은 최대치가 약 한 20% 정도까지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채권형 커버드콜의 경우는 일단 현재 미국 30년 국채만 일단 잔뜩 있습니다. 뭐 잔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한 4종목 정도가 있고요. 자, 월 분배율 수준은 약간 단합한 듯이 연 12% 정도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계속적으로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편차들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월 1%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채권형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컴형은 이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들입니다. 현재 3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월 분배율 수준은 1.25에서 0.55%로 최대 목표 분배율을 연간 15%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36개 종목의 커버드콜 월배당 ETF들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콜 옵션의 종류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흔히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한 달이다 이러면 먼슬리, 만기가 뭐 일주일이다 위클리, 만기가 하루짜리다 이러면 데일리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옵션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분배금의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대부분의 월배당 ETF들 중에서 커버드콜 ETF는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일단 중요한 건 가격 변동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도 크면서 적정선에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데일리 옵션 혹은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커버드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슬리 옵션은 보통 1세대 옵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뭐랄까요? 옵션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좀 제한되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경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비중에 따라서 타겟 커버드콜과 고정 커버드콜이 있는데 이 고정 커버드콜은 옵션 비중의 변동이 없이 일정 비중으로 픽스를 해버려요. 만약에 뭐 10%의 옵션 비중을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고정 커버드콜이고요. 자, 그리고 타겟 커버드콜의 경우는 뭘 타겟할까요? 목표 분배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한다? 옵션의 비중을 그때그때 조정하는 걸 우리가 타겟 커버드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버드콜 종목의 이름을 보면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으면 아, 얘는 옵션 비중이 계속적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름에 이제 최근에 위클리, 뭐 데일리, 먼슬리라는 이름은 들어가지는 않긴 하지만 위클리나 데일리는 일단은 어디에? ETF 종목의 이름에 다 반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변동폭이 조금 크구나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서 옵션의 종류에 따른 커버드콜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자, 미국 주식과 관련된 커버드콜 현재 17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연 최대 20% 내외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초자산 관련돼서 쭉 종목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자, 분배율과 수익률 순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기초자산이 S&P 500인 커버드콜 표를 보시게 되면 5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종목 종류를 보시게 되면 데일리 타겟이 대부분이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게 먼슬리 타겟 커버드콜입니다. 그리고 종목 이름 보시게 되면 미국
500, 뭐 미국 S&P 500 이런 이름들이 다 대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 종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요 특징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커버드 콜 옵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분배율 수준 보시게 되면 연 15%에서 적게는 6에서 7%.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들은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매월 지급받는 분배금 수준과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를 누구랑 비교하면 될까요? 바로 S&P 500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은 5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어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초자산이 나스닥인 종목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일리 타겟, 먼슬리 옵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주요 특징들은 옵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두셨으니까 예전에는 그 커버드콜 종목에 숫자들이 있었어요. 뭐 10%, 뭐 15%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목표로 지급하는 거지 확정 지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금감원의 지침 때문에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도 말 그대로 실제로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자산 운용사에서 요 정도는 줄 수 있게 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 수준은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도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의 가격 변동폭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나스닥 100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현재 3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기초자산 AI 테크, 말 그대로 AI 관련된 기술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돼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은 일단 100 종목인데 얘네들은 보시게 되면 탑 10, 빅테크 10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얘는 AI 밸류 체인 핵심 기업 15개 종목이 편입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개의 종목이 있는 나스닥 100과 10개 혹은 15개 종목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러한 타크 10 아니면 기술 AI 테크 관련된 ETF 종목들 누가 변동폭이 더 클까요? 정답은 AI 테크. 그러니까 종목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 변동은 더 커지고 그에 따른 분배금 수준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테크와 관련된 건 3종목이 있고요. 분배율 수준도 높지만 가격 변동은 나스닥 100보다는 월등히 크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빅테크입니다. 사실 뭐 AI 테크나 빅테크나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 비슷한데 일단 이름을 빅테크로 달고 나온 종목은 3종목이 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옵션의 비중들도 뭐 주요 특징에 다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목표 분배율 수준은 10에서 15%. 따라서 AI 테크와 마찬가지로 자, 미국 빅테크 이러한 기업들의 변동폭은 나스닥 100과 S&P 500보다는 월등히 크고 큰 만큼 분배금도 많이 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반도체인 커버드콜은 한 종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미국 반도체. 그래서 얘는 미국 반도체 30개 종목이 현재 포트폴리오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데일리 옵션을 활용해서 현재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보이는 1% OTM은 1일 변동을 최소 1일 상승폭을 1%까지는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반도체가 만약에 뭐 3% 오랐다, 하루에 3% 올랐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은 적어도 1%대까지는 상승 종목에 편승해서 가격을 조정하겠다라는 내용들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약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배당 성장과 커버드콜 약간 슈드와 좀 비슷한 종목들이 있고요. 슈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뒷부분에 따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뒷부분에서 슈드와 관련된 커버드콜 종목들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초자산이 미국 배당 성장 그리고 커버드콜 혼합 종목들의 경우는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 그 다음에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그래서 슈드를 약간의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초 자산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인기는 많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슈드를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 성장의 다른 기초 자산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목표 분별 수준은 슈드 혼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연 12, 15% 정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슈드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슈드와 한번 혼합하거나 비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커버드콜 관련돼서 순위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데일리 커버드콜 종목입니다. 현재 기준 가격 기준으로는요. 월말 배당의 경우는 2025년 1월 24일이 분배락일입니다. 그래서 분배락 기준의 기준 가격을 가져왔고요. 자, 분배금은 165원 지급돼서 분배율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분배율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했었을 때 분배율 수준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배율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지급받은 분배금과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을 가지고 나눠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분배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배율 계산했더니 1.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87%다라는 점 참고로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표 아래에 보시게 되면 벤치마크,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지수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직전 1개월 국내 주식 일단 종목은 코덱스 200으로 가져왔습니다. 얘는 2.47% 올랐고요. 그리고 환율의 경우는 마이너스 1.15%. 그리고 S&P 500 지수의 경우는 2.01%, 나스닥의 경우는 마이너스 0.87, 그리고 미국채 30년의 경우는 0.71% 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커버드콜 종목과 기초자산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에 보시면 다 H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율 변동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환해지 상품들을 반영했다 라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인데 얘는 1.53% 상당히 높은 분배를 주고 있고요. 3위의 경우도 라이즈 미국 테크. 자, 그러면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요. 대체적으로 AI 테크, 그 다음에 미국 테크,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1개월 그 토탈 리턴 수익률도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AI 미국 밸류는 마이너스 3.98% 떨어졌고요. 빅테크 7은 마이너스 1.91%가 떨어졌고,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87%. 그죠? 또 아래에 있는 S&P 500의 경우는 마이너스 0.25%. 그래서 S&P 500의 변동폭이 가장 낮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AI나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에 보시게 되면 순위 왼쪽에 보시면 월중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월배당 ETF는 월말 배당과 월중 배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기준일은 월말 배당들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월말 배당입니다. 걔는 2025년 1월 24일 기준이고요. 월중 배당의 경우는 2025년 1월 14일 기준의 가격을 가지고 분석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가격이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기준일 맞춰서 현재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위부터 10위도 표 한번 보시게 되면 AI 빅테크부터 시작돼서 나스닥 100, AI 테크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분배율 수준은 꽤 높습니다. 1.27이면요. 연간 분배율이 약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순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 주식 커버드콜의 분배율 수준은 약 한 1%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이 빨간색인 7위 종목이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종목만 일단 플러스 수익이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위부터 15위 종목 보시면은 일단은 11위를 차지한 종목이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슈드와 그 다음에 S&P 500 커버드 콜 비슷하게 이제 섞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슈드가 아닌 슈드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배당 증가, 배당 성장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0.72%가 올랐고요. 그리고 14위 차지한 종목도 보시게 되면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이 1.73%.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이 우리 1세대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상하게도 나스닥100보다는 수익률이 계속 좋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무려 환율도 또 마이너스 1.15%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수익률이 계속 좋습니다. 한번 분석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5위를 차지한 종목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얘는 타겟 커버드 콜 옵션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얘도 수익률이 3.39%로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을 보냈다라는 점 참고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16위와 17위의 경우는 S&P 500, 그 다음에 미국 테크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분배율 수준은 낮지만 어느 정도 가격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큰 그런 한 달을 보내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커버드 콜의 경우는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S&P 500이 가장 변동폭이 낮고, 그 다음에 나스닥100, 그 다음에 AI 테크나 빅테크, AI 관련된 여러 가지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의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슈드와 S&P 500이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아마도 인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커버드 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4개 종목 상장되고 있고요. 최근에 상장된 것의 분배율이 무려 20%나 주는 이렇게 상장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초자산 슈드라고 하는 건 일단 커버드 콜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한국형 슈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커버드 콜은 슈드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커버드 콜은 S&P 500을 만든 그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슈드보다 S&P 500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슈드 종목보다 해당 종목들의 이 수익률과 분별 수준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의 종류는 데일리 타겟, 먼슬리 타겟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 등장한 게 바로 이 데일리 타겟 종목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타겟 종목 보시게 되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종목이 있고요. 얘는 슈드의 90% 그리고 데일리 옵션 10%를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분별 수준이 연 12%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먼슬리 타겟,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 자, 얘는 연 목표 분배율이 10%, 슈드 60%의 S&P 500 커버드 콜 옵션이 40% 정도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호의 경우는 슈드 85%, 그리고 S&P 500 옵션 15% 정도 반영돼서 6에서 7%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먼슬리 타겟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얘는 옵션 비중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목표 분배율 수준이 다른 여타 기타 슈드와 커버드 콜 혼합 종목보다는 조금 높은 13.5%를 지급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순위를 보시게 되면 1위를 차지한 종목이 당연히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얘가 목표 분배율 수준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1% 지급했고요. 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0.6%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토탈 리턴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위를 차지한 건 2호입니다. 2호 종목이 2위를 차지했고 분배율은 0.87%, 높은 편입니다.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위를 차지한 종목은 1호입니다. 0.56%, 그리고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0.33. 자, 따라서 분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상 토탈 리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배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까지 같이 높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조건 높은 분배율을 선택하는 그 기준점들은 내가 분배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내가 10%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6%, 어떤 분들은 3%만으로도 충분히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 분배율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라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초자산이 계속 상승해서 플러스 알파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덤으로 조금 더 내가 많은 자금들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식 커버드콜 관련돼서는 8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연체대 한 15%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옵션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먼슬리부터 위클리 옵션까지 다양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내 상장 커버드콜들의 경우는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게 하나,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도 고배당을 선택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상장된 걸 한번 봤더니 금융 고배당,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커버드콜 이 종목으로 이렇게 변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 수준도 다양한데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 보니까 연간 15%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할 것으로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내에는 분배율 수준이 이렇게 높진 않았는데 최근에 상장된 것들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분배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기초자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과 고배당, 그 다음에 금융 고배당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옵션의 종류에 따라서 위클리나 데일리로 갈수록 가격 변동폭은 대체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커버드콜 투자자들의 손실도 상당 부분 커진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유는 사실 계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은요. 매월 분배락일날 그만큼 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주가지수도 떨어질 건데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실 계속 하락하면서 내가 필요한 자금만큼 인출하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조금 커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지급받는 배당금을 가지고요. 재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상쇄하면서도 많은 분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커버드콜 순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위 차지한 종목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분배율이 2.09%면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간혹 분배율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분배율을 많이 줬지라는 생각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번 달 분배금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는 한 번 정도는 꼭 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1.69%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덱스 금융 고배당, 얘도 분배율이 무려 1.89%, 수익률은 4.87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이 좀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지금 1개월 동안 이제 국내 주식이 안 좋다 대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정 섹터들 중에서 금융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위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4위는 플러스 고배당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들이 차지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준 가격대를 잠깐 보시게 되면 ETF는 태어날 때 대체적으로 10,000원짜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기준 가격이 10,000원 미치다라고 한다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종목들은 5,000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50,000원, 100,000원으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편견을 갖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한 10,000원에 태어난다, 요거 알고 계시면서 기준 가격이 10,000원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탄생한 일로부터 얘는 계속적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도 한번 단순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위부터 8위 종목의 경우는 다 비슷합니다. 이름이 라이즈 200 고배당,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타이거 200 커버드콜, 타이거 200 커버드콜 OTM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특징들은요, 앞에 하나의 표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분별 수준은 0.72%에서 0.49%로 다양하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미국과 달리 대체적으로 다 플러스 수익이 났던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채권 커버드콜 현재 4개의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단합한 건 아니지만 얘네는 계속적으로 연간 12%의 분배금을 지급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는 3개의 종목과 타기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하나의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환 노출 상품과 환 해지 상품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환 해지 상품들을 많이들 매수를 하셨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환 해지 상품보다는 환 노출 상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환 노출과 환 해지를 적절히 혼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뭐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자, 미국채 70%와 옵션 30%가 혼합되어져 있는 구조고요. 얘네들도 뭐 100% 모두 다 커버드 콜 옵션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비중은 국채에 투자되면서 일정 비중은 이 커버드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타겟 커버드 콜의 경우는 커버드 콜 옵션 비중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 12%를 목표 분배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옵션 비중은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 1위부터 뭐 4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분배율 수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약 월 1% 정도의 분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환해지 상품이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요, 환율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1개월 환율이 마이너스 1.15%가 떨어졌기 때문에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 위험까지 같이 반영되는 반면 환 노출 상품이 이제 환율 변동 위험이 같이 반영되고요. 환해지 상품들의 경우는 환율 변동 위험이 상쇄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한 해 이틀 투자할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채권 가격이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면서 장기간 운용하다 보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에 있어서는 그 채권 금리가 조금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혼합형, 자, 인컴 커버드 콜, 현재 3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최대 15%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인데, 자, 일단은 테슬라에 100%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혼합형이다 보니까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이 30%, 그리고 국내 종합채권 70%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1.27%, 토탈 리턴 수익률은 2.1%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엔비디아 약 30% 정도가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채 커버드 콜이 약 70% 비중으로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익률 보시게 되면 토탈 리턴 마이너스 5.69%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무려 하루에 약 한 8%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게 반영돼서 현재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위를 차지한 종목은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 솔 액티브 종목인데, 제가 포트폴리오 짤 때 대체적으로 일단은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의 일정 비중, 고배당, 그 다음에 하이드 채권과 관련된 종목들이 5대5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뭐 7, 8% 정도인데, 이번 달에는 0.78%, 그리고 1개월 수익률은 0.31% 정도 토탈 리턴 수익률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폭을 조금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컴, 즉 혼합형 커버드 콜들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한데, 이름만 보아도 알겠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큽니다. 다만 이 70% 정도가 채권으로 현재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변동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채권을 편입해야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혼합형 커버드콜 종목들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1월달 기준으로요, 커버드콜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했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직전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13%, 그리고 직전 1개월 분배율은 1.19%로 이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0.94.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뭐가 조금 더 나은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는 일단 국내 주식 커버드콜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누구들 중에서? 커버드콜 중에서요. 그래서 직전 1개월 수익률은 1.24%, 분배율 1.71, 그래서 토탈 리턴 수익률이 2.42%. 하지만 요새 대체적으로 국내 주식은 다들 떠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떠나갔는데 국내 주식이 또 1위를 차지한 그런 한 달이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미국 채권 커버드콜입니다. 1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0.95.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분배율은 대체적으로 1%대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탈 리턴 수익률은 0.06%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슈드 혼합 많은 분들 선택하셨을 텐데 직전 1개월 수익률 사실 슈드가 조금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만 뭐 떨어지면 싸니까 조금 더 많이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전 1개월 분배율은 0.81%,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 0.43%, 대체적으로 변동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컴 혼합 커버드콜의 경우는 직전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0.47%, 그리고 직전 1개월 분배율은 1.02%로 자, 토탈 리턴 수익률은 0.31%로 플러스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 자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내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앞서서 과거의 데이터들 가지고 월 분배율과 수익률을 합산해서 한 번쯤은 토탈 리턴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는 방안들을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월배당 ETF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